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잘 보내셨습니까? 뭐 그럭저럭 안 아프고 잘 버텼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추석 민심도 살펴보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장 키워드로 뽑았는데요. 김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조금 전 야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를 놓고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 때 정쟁용 나쁜 법이라면서 국회가 지금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위해 일해달라는 추석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입니다.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로지 대통령 부부 망신 주기 목적의 악법입니다.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입니다.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상상도 못한 의료 대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겹쳐서 생지옥 같다는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화라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화라산 같은 분노가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라면서 추석 민심을 해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원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도 할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예.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필리버스터보다는 장애 투쟁이라든지 예. 다른 방법의 대안으로 한번 투쟁을 해나가자. 뭐 그런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장으로 국회가 전락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국회가 대화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1당인 민주당의 의총장이다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예. 지금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예. 비난하면서도 예. 정작 본인들은 지금 특검공화국으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다. 예. 뻑하면 특검, 뻑하면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통과된 김건희 특별법, 예.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예. 이러한 법들도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의 순리상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수사나 조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실시하는 게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법의 기본 원리가 보안성의 원칙, 네. 보충성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민주당이 무시하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다면 네.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해야 됩니다. 예.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를 예. 동원한 타지마할 방문. 예. 이 역시 상당한 국고 손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소영주 소장께서는 이번 추석 민심 박찬대 원내대표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느껴졌다. 민심에서. 네네.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더 한다고 생각해요. 예. 화라산보다는 지금 국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재가 되고 있다. 예. 화라산이라는 건 아직 터지기 직전이라는 표현인데 예. 이미 터질 대로 터져서 총선에서 이미 예. 그 화라산의 분노를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 윤석열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서 제로 변했다는 것인데 예. 참 추경 원내대표가 딱해요. 예. 지금 말씀하는 게 뭐 민주당 의총장으로 변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쟁용이다. 망신주기다. 예. 그러니까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입니다. 네. 그리고 108석을 얻었죠. 본인들이 들어오면 의총장이 안 되잖아요. 예. 본인들이 보이콧을 해서 의총장을 만들어줘 놓고선 나가세요 민주당이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망신주기입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받은 예.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예.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김건희 여사 똑같은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검찰의 시계는 멈춰 있고 네. 최근에 마포대교에 가서 마치 지휘관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 또 기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확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지금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특검을 안 하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최병 특검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검도 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발의를 했어요. 예. 그조차도 거부를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어떤 수사선상에서 피해가는 특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지역화폐법이 네. 어떻게 그게 민생법이 아니고 뭡니까? 예. 그래서 저는 추경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뭘 언급하기가 좀 뭐 하니까 예. 좀 딱하게 변명한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은 네 번째 이제 특검법이 되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공약으로 했었던 그 특검법과 같은 법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사장이 녹록치 않으니 예. 그래서 삼자 특검을 받고요. 그다음에 발의를 못하니 발의를 해준 거예요. 예. 삼자 특검을 받고 거기에 예. 장치를 예를 들어서 이 야당 쪽에서 예. 대법원장 추천 부분을 한번 걸러내겠다 예. 정도 수준의 것을 던졌으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한테 최병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예. 했다는 것은 뭐냐면 특검을 하냐마냐의 문제입니다. 내용의 문제 부분도 상당 부분 민주당이 다 양보를 해줬죠. 예. 할게요. 삼자 특검도 받을게요. 발의도 못하겠으니 우리가 해드릴게요. 예. 거기에 야당에서 그 정도 필터를 넣은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어깃장을 놓는 건 밥을 먹겠다는 거냐 아니냐인데 지금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검법이 오늘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2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법안들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은 법은 제2호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김건희 특검법 8가지 사항에 걸쳐서 예. 특검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저희들로서는 어이없는 그런 사안이 많다.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예. 불확실한 보도가 지금 방금 전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특검에 올린다? 예.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예. 법인카드로 김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자면 당연히 예.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역시 다른 사람이 이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실형이다. 이건 너무 논리에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기승전 김건희, 김건희 여사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포대교 방문을 했다. 예. 그건 통상적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무슨 통치 행위다. 아니 그게 통치 행위면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를 동원한 타지마을 방문은 뭐 통치 행위를 넘어선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너무 과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음. 대통령이 본인 당에 어떤 배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좀 과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를 방어가 좀 과하다고 보세요? 아니 대통령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 휩싸여서 그분들이 저지른 국민들 눈높이에 많지 않는 여러 가지 실정들과 예. 불법적인 요인에 대해서 방어만 하다가 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그냥 내팽개칠 건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이제 마포대교를 찾은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여야 공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포대교 찾는 것들은요.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모든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예. 배우자라고 해서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를 받는 예. 그런 분이고 주가 조작 얘기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뭐였냐? 전주 손모 씨, 1억 손해본 전주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고 했어요. 예. 그럼 2심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주 손모 씨가 유죄면 반대로 김건희 여사도 유죄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논리 자체를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방어를 하다 보니 예. 국민의힘 국민들 앞에서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경까지 오느냐 예. 측면에서는 이제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 사실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예. 전주 손모 씨가 유죄라고 해서 예.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는 논리는 어떻게 해서 그 논리가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유죄면 저도 유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손 씨는 손 씨일 뿐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일 뿐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서 최종 기소 여부를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습이 보이네요.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지냈죠. 김영선 전 의원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입니다. 거부로 뽑았는데요.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을 찾아와서 비례대표 1번 또 3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직접 거부했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예.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줄 아니까 예. 그랬던 거지. 나는 그 예. 이상의 그건 난 별로 알지를 못해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보니까 이제 그 관련 보도가 경제 매체인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관련 보도가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물어본 건데요. 지금 보도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도 내용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죠. 네. 당시에 의원이었다가 24년도에는 이제 전 의원이 된 것인데 네. 결국엔 두 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예. 24년도 상황이죠. 네. 24년도에 창원 쪽에서 현직으로 있던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서 예. MC라는 분께서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명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명모 예. 씨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컷오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 옆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녹취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예.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들은 뭐냐면 예. 2022년도 재보궐 예.
당시에 창원에서 생겼을 때 예. 당시 김영선 의원 자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네. 명모 씨가 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공천을 해냈다라는 예. 어떤 내용들을 보도한 것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냐? 24년도에 컷오프가 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본인을 찾아왔을 때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다. 예, 김건희 여사 그 개입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폭로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칠불사라는 절에 가서 예. 그 개혁신당 의원들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몇몇 분이 예, 명모 씨와 예. 만나서 예. 당시에 김영선 의원 자체가 이 출마를 개혁신당의 비례를 요구하면서 예. 그 조건이 어떤 걸 폭로하는 예. 조건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실렸는데 네.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당시에 개혁신당이나 여러 가지 의원을 상황을 봤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어떤 그런 부분에 예. 반대하느라고 수돗물을 7번이나 떠먹었던 네, 네. 그런 것들이 국민한테 알려지는 상황이었고 예. 결국엔 개혁신당의 이미지와는 좀 멀지 않았냐라는 예. 판단을 한 것이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예.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네, 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번 사건은 개혁신당 공천 게이트 성격이 무척 강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예. 2월 29일 날 올해 2월 29일이요? 예. 2월 29일 날 지리산 칠불사인가요? 예. 칠불사에 가서 새벽 1시인가 2시에 이준석 의원 그리고 천하람 의원 예. 또 김영선 전 의원 예. 그리고 명태균 씨도 같이 합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거기서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비례대표 뭐 1번을 주니 많이 그래서 공천 개입을 폭로하니 많이 그런 예. 문제를 논의했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김용남 전 의원께서 예. 개혁신당이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남 전 의원이 인터뷰하기를 예. 그 다음 날인 3월 1일 날, 네. 3일절 날 금태섭 전 의원 예. 후보 예. 선거사무소 위층에서 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한 비례 후보 공천에 대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했다라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요? 예, 예.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 따라서 이 김영선 의원 문제는 예. 저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이라기보다도 예. 개혁신당 게이트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근데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준석 의원이 오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에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한 적은 전혀 사실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이 여기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 자체는 결국에는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는 구체적이지 않았죠. 예. 당시는 김건희 여사 등등이 네.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고 그게 2024년만 명시가 됐던 네, 걸로 제 기억이에요. 그렇고 이제 문자를 김영선 전 의원과 뭐 주고 받은 것처럼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도가. 김해로 보내고 예. 그다음 창원에 누군가를 뭐 공천을 하는 그런 정도만 보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4년에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들은 어떻게 당시에 국민의힘 그 방어를 했냐면요. 예. 실행된 게 없잖냐. 예, 김현선 예. 전 의원이 컷오프 당하고 결국에는 의원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예. 공천 개입이냐 했는데 예. 이번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22년 재보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에 공천을 받습니다. 예. 그게 당시에 그 당에서 공천 관리를 주도했던 윤상현 의원 부분들을 대통령에게 명모 씨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은 이건 당에서 할 일이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명모 씨가 설득을 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는 명모 씨의 주장이죠. 그렇죠. 예.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예. 일산에서 2번 국회의원하고 비례를 2번 해서 창원에 연고도 하나 없는 분께서 예. 사선 의원을 재보궐에 보냈다. 이건 정치권에서도 의아했거든요. 그때 이게 2022년 6월 창원 재보궐. 그렇죠. 창원 재보궐 선거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김영수 전 의원이 그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이 예. 결국에는 명모 씨가 대통령과 그때는 당선이죠. 예, 5월 예. 10일 취임 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개혁신당의 공천 개입이 간단히 아니라 말씀을 좀 드려도 명백하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소장님, 제가 공천 말씀 좀 개입이라는 것이죠. 드려도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를 보면 예.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제3자가 전하는 전언에 가깝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 제가 예.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직접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직접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예. 다만 명태균 씨가 지인과 과거에 했던 통화 내용에 예. 관한 녹취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명태균 씨도 제3자고 그 지인도 제3자입니다. 예, 예.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또 뭐 더 깊숙이 개입한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제가 공천 문제를 지리산 7불사에서 의논하는 경우는 제가 살다 처음 봅니다. 예. 이런 걸 그 두고 부분도 좀 밀실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한 공천이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관련 인사들이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마 뭐 저도 확인한 바로는 김영선 전 의원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모 씨도 지금 해당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예. 뭐 소송을 가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아까 예. 말씀한 대로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건 답을 해야 돼요. 이제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고 당시에 재보고를 했던 이준석 의원, 당시 대표였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시 2024년도에 공천을 책임졌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해줘야 됩니다. 예.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께서 이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명모 씨와 어떤 일에 관여가 됐는지 예. 총선만 공천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돼 있는 것이든지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소송까지 간 상황이고요. 아침에 이제 신주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제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모든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그렇죠. 들어서 컷오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창원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그건 하던데. 24년도 일이고요. 근데 지금 22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22년도죠.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도 또 보도가 더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24일인데요.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게 한 차례 연기된 거죠. 여권 내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서 심각한 위기 경보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심각한 위기 경보고요.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둔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조차 확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를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겠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들으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거니까요. 좀 가려서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지금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신조 전략기획부총장은 일희일비해야 되는 때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신지호 총장 전반적인 예. 기조는 뭐 올바른 분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정말 국정 운영이 무척 힘들어지고 위기 상황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예.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은 지금 국정 운영의 두 축은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예.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보충을 예. 보완을 더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24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굉장히 소중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앞으로 좀 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운명 공동체다. 네, 이번에도 여론조사에서 함께 동반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이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한 갈등.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친소 관계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공인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임해야 될 것이다. 예.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서는 네. 더 이상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영일 소장께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지금 한국갤럽 조사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계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들을 시작해서 공정과 상식이 맞나? 네. 라는 의문점에서 소통을 잘 하고 있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난 강서 재보궐부터 총선까지 국민들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예. 바뀌어라, 소통 예. 좀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심에 등 돌리면 우리도 돌리겠다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책임지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의료 붕괴라든지 의료 대란이라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TK도 등을 돌리고 70대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국정 동력이 없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요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동력은 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심을 등 돌리고 내가 고집대로 하다 보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국민들이 다 죽고 나서 무슨 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극단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부분들은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원래 30일이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체코 다녀와서 결국에는 급하긴 하겠죠.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기사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네. 앞자리에 빨리 데려다 놓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요. 예. 이제는 정말 이 용산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게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운명공동체가 동반하락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네. 근데 영원히 정말로 절벽으로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예, 예. 동반 하락은 좋으나 동반 추락하게 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자, 지금 뭐 앞서 이제 우리 취재 기자 이야기로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라는 게 국정 운영 능력이 그런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이블에 앉히려면 뭘 줘야 되는지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의협이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의사단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국민 생명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을 지금 만약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나 예. 뭔가 그래도 어떤 타협점을 만들려면 테이블에 앉혀놔야 되고 네. 의협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증원 얘기를 하잖아요.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라. 예. 25년도에 대해서 뭔가 공간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열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안 하겠다고 하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의원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증원이 25년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테이블에 앉혀놓고 예. 25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증원 문제를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같은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의사단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테이블에서 예, 국민들의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나서자 예. 라고 설득을 하는 어떤 시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정부는 그마저도 그냥 이빨립니다. 예. 그럼 대통령실이 좀 입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 예. 지금은 그 추석 명절 전에 네.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네. 2025년도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미 대학 입시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제한을 두고 아. 여야 의정 협의체를 꾸려가자. 그러면 의료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예, 여야 예. 의정이 한 자리에 마주 앉는 것 그 자체가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모두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고 나서 이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지지율이 20% 아닙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 지지도도 지금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더 이 의정 갈등 문제를 방치하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만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면 예.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예. 따라서 이 의정 갈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네. 이건 절대 명제지 이게 무슨 뭐 필요 명제,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대 명제다. 예. 지금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야당은 지금 뭐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에 본인들도 들어오겠다. 예. 그리고 의료계와 대화하자. 예. 의료계도 들어와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총무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보다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되고 예. 또 정부 대통령실을 또 설득해야 되는 예. 그런 이중고에 처해 있다.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한동훈 대표와 함께 협조해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야당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돌파하고 대책이 있을까요? 야당은 이미 제안을 많이 했죠. 예. 문재인 전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을 추진했었고요. 그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증원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한 번에 200, 원샷으로 2,000명 원샷 가는 거 안 된다. 예. 반발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국정운영을 보면 그냥 그 기름에다가 그냥 튀겨버리는 느낌이에요. 정부 개혁을. 때는 400명씩 추진하려다 실패했죠. 그렇죠. 405명인데 그러니까 실패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실패지만 예.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 생명과 어떤 것도 개혁과는 바꿀 수 없다. 네. 아니 개혁이 왜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개혁인데 법말이 예. 전도됐어요. 개혁을 하고 싶어서 지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정부는 저는 처음 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